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김평원 교수님의 국어교육학개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교육론에서 한 학기 동안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합격과 입학을 축하드리며 이제부터 저와 함께 국어교육학의 기초를 공부하면서 국어교사로 임용될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당분간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이러닝 교육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을 국어교육학에 잘 입문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이러닝 교육 시스템을 LMS라고 부르는데 서울대학교와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대학교는 수도권 공립법인 대학으로서 학교 운영 법규나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학교와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어교육론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이 과목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할 전공 수업을 모두 개관하는 기초 수업입니다. 따라서 깊이보다는 넓이를 더 강조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등학교에서는 명확한 것만 가르치지만 대학에서는 모호한 것과 다양한 이견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사범대학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지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CK는 콘텐트 날리지라고 하죠. 내용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문법과 문학, 작문 등이 있죠. 이것들은 모두 국어국문학과에서 배운 내용들이고 화법은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독서는 심리학과에서 만들어낸 지식들입니다. 다음으로 PK, 페다고지컬 날리지, 즉 교수 지식입니다. PK는 잘 가르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학과에서 만들어낸 지식입니다. 국어교육학에서 배우는 지식은 이 CK와 PK를 결합한 PCK, 즉 페다고지컬 컨텐트 날리지입니다. 내용교수 지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내용교수 지식은 내용 지식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CK, 즉 내용 지식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시리인데요. 가시리의 가사를 보면 곳곳에 나는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목적어로 해석을 해서 나를 버리고 간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물론 처음 나오는 나는은 나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나는을 나를로 해석해버리면 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뒤에 가서는 뜬금없는 내용으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은 나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구소리 의성어입니다. 장구소리를 나는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죠. 이렇게 국어국문학적인 지식을 설명하면 학생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당장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가시리의 나는을 나를로 해석해버리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에게 나는이 장구소리 나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내용교수 지식입니다. 가시리는 악장가사와 시용량 악보를 통해 가사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시용량 악보를 보겠습니다. 한자로 기호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노래란 뜻입니다. 친절하게 속칭 가시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노래의 곡조는 평조의 노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용량 악보는 서양의 오선보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 악보입니다. 4개의 세로줄 중에서 네 번째 줄은 소리입니다. 정간이라고 부르는 네모 한 칸을 소리를 내는 동일한 시간 단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모 칸이 많으면 음을 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가는 한 칸이고 시는 4칸이므로 시는 가보다 4배 더 길게 발음해야 합니다. 가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4개의 세로줄 중에서 첫 번째 줄은 음의 높이입니다.
첫음이 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궁은 기준음에 해당하므로 오늘날 소음에 가깝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궁, 궁, 상일, 궁, 하일, 하이로 이어지는데요. 상일은 위로 한음 높게, 하일은 기준음보다 하나 낮게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상일은 기준음보다 한음 높은 음이기 때문에 라음이겠죠. 하일은 기준음인 솔보다 한음 낮은 음으로 파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세로줄과 네 번째 세로줄을 알기 쉽게 가로로 표현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익숙한 방식으로 바꿔보니까 시간을 공간으로 나타내고 음의 높이를 기준음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도 우리 전통악보가 상당히 과학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양 악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단지 낯설게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로줄은 음의 높이이고 네 번째 세로줄은 노래 가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로줄은 무엇일까요? 네, 장구를 치는 방법에 관한 정보입니다. 장구를 연주하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줄을 보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쉬용형 악보의 세 번째는 지휘자가 보는 악보입니다. 노래가 처음 시작할 때 박을 치면서 중간중간에 박을 치면서 박자를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쉬용형 악보를 직접 살펴보면 나는이 장구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을 나를로 잘못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국어국문학에서 내용을 공부하는 것과 국어교육과에서 문학 수업을 전제로 잘 가르치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의 차이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가시리고 버리고 가시리고 말로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고 잡사와 두어리만한 선하면 아니 올시라 서로 바람 부는 길목에서 그댈 기다립니다. 나를 떠나버린 그날의 기억처럼 작은 발자국 소리에 놀란 가슴은 오늘도 한숨만 쉬네요. 어제 가신 님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지 불러봐도 메아리만 돌아오네요. 라랄라랄라랄라 홀로 슬피 우는 새야 너도 사랑했던 님 찾아오는구나. 가슴이 시도록 그대 이름 부르고 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매일 밤하늘의 달빛만 바라만 봅니다. 내 님 어디에 있는지 비춰줄까봐. 사랑한다 사랑한다 못다 했던 말 이제서야 불러보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다리는 마음을 바람 소리에도 그대인 것 같아서 라랄라랄라랄라 홀로 슬피 우는 새야
너도 사랑했던 님 찾아오는 도나 가슴이 시도록 그대 이름 부르고 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야. 국어교육학 분야는 교육학에서 구축한 지식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은 교육학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육학의 일부를 교직 과목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육학은 교육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이고, 국어교육학은 국어 교과목을 중심으로 배우는 교육학 이론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국어교육학 분야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듣기 말하기, 즉 화법 분야는 음성언어 교육 분야로서 구술시험이나 토론시험에 해당합니다. 읽기 독서 분야는 국어 이해교육 분야로 수능 비문항 독해에 해당하므로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입니다. 쓰기 작문은 국어 표현교육 분야로 대입 논술시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문법은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한글 맞춤법 등을 다루며 수능 국어에서도 출제되었지만 공무원 시험이나 언론고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학은 현대문학, 고전문학이 있으며 수능 문학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익숙했던 분야일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학기 국어교육론 과목의 주차별 학습 내용과 평가 방법에 관해 안내하겠습니다. 교재는 사회평론 출판사에서 출판한 국어교육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주차별 강의 내용은 이 교재의 순서를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1주차에서는 교재 1장, 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2주차에서는 교재 2장, 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3주차에서는 교재 3장,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4주차에는 교재 4장, 국어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5주차에서는 교재 5장, 국어과 평가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6주차에서는 교재 11장, 매체와 국어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7주차에서는 교재 14장, 국어교육과 대중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중간고사는 수업 내용을 요약한 PPT 음성 파일 과제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제 강의처럼 요약 PPT를 먼저 만든 다음에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분량은 10분 내외입니다. PPT 한 장당 1분 정도 설명할 수 있으므로 대략 PPT 10장 정도의 분량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재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요약하고요. 그 요약한 내용을 다시 PPT로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PPT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음성을 녹음한 최종 파일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음성 녹음 기능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좀 더 편한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녹음 파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과제를 제출할 때에는 PPT 파일 원본과 음성을 녹음한 파일 둘 모두를 제출해야 합니다. 9주차에서 13주차는 국어교육학 세부 전공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9주차에서는 화법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10주차에서는 읽기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11주차에는 쓰기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12주차에는 문법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13주차에는 문학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14주차에는 국어교육과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기말고사 시행은 인천대학교 코로나19 대비 지침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말고사가 가능해서 절대평가인 경우에는 별도의 과제를 부과해서 기말고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기말고사로 결정되어서 상대평가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강의실에서 직접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저와 함께 국어교육론 과목을 통해서
국어교육과 교육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웁시다.